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 다들 하셨겠죠? 예, 저도 식사 막 마치고 하나 업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데이터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 감정원, 매달 말에 발표하던 그달 지수를 항상 이제 보름날,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지수를 6월 말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7월 15일 날 발표를 해요. 그 중요한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정원 월데이터가 많이 올랐다고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오르던 거랑 비슷하게 올랐는데 날짜가 달라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거래가도,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 있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 지수도 업데이트가 됐고, 그거는 예상대로 많이 오른 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정원의 월간 데이터도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보름 늦어진 거죠. KB는 월 말에 발표할 거예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은 보름 늦게 발표합니다. 매달 보름날.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홍남기 예언했던 상투 오늘부로 0.57% 남았다. 이래도 웃기냐? 이게 원래 홍남기 웃기냐? 그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잠깐 안 웃으니까 이래도 웃기냐? 이제 그 바꾼 거예요.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6월 초에 요거를 방송했었죠. 국민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2008년과 2021년 홍남기가 쏘아올린 집값 고점 논쟁, 요게 이제 국민일보의 기사였는데, 그러고 아까 제가 이제 홍남기 웃기냐?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웃더라고요. 제 발음이 코맹맹이 소리 하니까. 자, 그때 기사를 잠깐 보고 그 홍남기가 예언했던 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그때는 여유가 좀 남았었는데 이번에 꽤 오르는 바람에 거의 다 왔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당시에 한 달 반 전의 기사, 6월 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6월 9일 날 기사인데, 그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지금 2008년 9월 고점 근처에 왔다.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연끌하지 말라. 이제 위험하다. 폭락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며칠 후에 국민일보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2008년과 2021년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홍남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안 웃기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간 기사를 좀 잠깐 정리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봐야겠네. 이렇게 너무 좋구나. 네, 이렇게 2008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 비슷한 점과 차이점 얘기 나왔는데, 장기간 상승세 지속 보면 이때도 거의 10년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2014년부터 2021년이었지만 실제로는 2013년부터예요. 2013년부터였기 때문에 이게 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상승한 거, 10년 안팎으로 상승한 거, 그다음에 공급 대책 어떻고, 경기 상황이 어떻고, 입주 물량이 어떻고, 미분양이 어떻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자, 그 얘기를 나왔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지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KB 지수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일한 국가 통계기관인 현 부동산원, 옛날에 감정원이죠. 거기서 발표했던 월간 데이터를, 서울 아파트 지수를 CPI, 물가지수로 나누면 그만큼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10% 오르고 물가도 10% 오르면 그 사람은 본전이죠. 그렇죠? 기회비용 따지면 본전인 거예요. 명목지수로 따지지 말자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2008년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지만 물가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때보다 못 오르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나홀라 아파트라든지 저기 변두리에 있거나 좀 약간 낙후된 아파트나, 우리는 맨날 뭐 잠실 엘리트레파 무슨 잠실 주공 아파트 개포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만 봐서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아파트도 있다 이거야. 15년 동안 봤을 때, 특히 대형평수는 이제 막 정고점 돌파하는 아파트도 많죠. 자, 그걸 감안했을 때, 국가통계기관을 봤을 때 아직 못 넘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지 일단 제가 먼저 그 지수에 대한 그 오해를 풀려고, 이런 방송은 저밖에 안 할 거야 아마. 보세요. 그 전에는 KB나 감정원이 어떻게 했냐면, 매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 지수를 발표하는데,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치를 부동산 뭐 직원이든 공인중개사분이든 입력을 해갖고 취합을 하면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딱 받자마자 그걸 취합을 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오류도 수정하고 슈퍼컴퓨터에 던지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하는데,
KBS는 보통 한 25일에서 26일 날 발표를 해요. 한 열흘 정도 후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감정원은 그래도 매달 말일 날 발표하고 데이터는 1일 날 배포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1월 지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12월치 보름과 1월달 보름이 합쳐진 한 달치지 실제로는 1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12일부터 12일까지도 있어. 왜냐면 15일이 포함된 주에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름부터 보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2일부터 13일까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고 또 이번에 표본수를 많이 늘렸죠. 몇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오늘 감정원에서 발표한 월간 지수는 한 달치가 아니라 한 달 반치예요. 다시 볼게요. 6월치는 5월 15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 달 반치라고.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는 한 달치보다 한 달 반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당연한 거지. 한 달치만 30일치만 올랐으면 10만큼 오를 게 그 앞에 보름치를 합쳐서 오르니까 45일 동안에 올랐으면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거로 계산이 돼요. 또 한 가지 물가로 나눈다고 했죠. CPI로 나눠요. CPI가 그 6월 달치가 2.4%로 전년 동월비 갖고 2% 넘었다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전월비로는요 조금 하락했어요. 다시요. 전년 동월비로는 2.4% 올랐고 많이 올랐는데 전월비로는 0.2%인가 하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로는요 하락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가가 올랐으면 명목 지수를 약간 끌어내리는 그 디플레이팅 기능이 있는데 요번 6월 달은 그동안 계속 오르던 로우 데이터가 살짝 꺾였어. 그래도 작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로는 많이 오른 거예요. 어쨌든 물가 지수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게 됐다고. 평상시보다 다른 때보다 0.2%인가가 더 오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달 6월 달 명목 지수도 45일치라서 많이 올랐지만 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고요. 물가 환산 지수로는. 그걸 엑셀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 어쨌든 요 지수를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됐다. 네. 자, 이게 91년이에요. 이게 IMF예요. 엄청 많이 빠졌죠? 왜? 이때 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환율, 물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을 갔으니까 지금처럼 110원에서 120원 갔다고 난리나고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때 올랐고 이때 빠졌고요. 이번에 올랐어요. 지금 15년 한 13, 14년 됐죠? 2008년이면 한 13년 전, 14년 전이네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가가 하락할 때도 물가가 올랐고 매매가가 상승할 때도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와 있어요. 이 정도 와 있어요. 캐비는 더 가 있고. 그런데 물가로 환산하면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전고점 2008년 9월달 이 고점을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눈으로 대충 봐도 약간 급하게 오른 게 보이죠. 이거는 연봉이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는 제가 그대로 네이버 카페에다가 엘리엇 TV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원본 파일 그대로 올려요. 4K 4000픽셀 마음대로 다운 받으셔서 해석은 저랑 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데이터만큼은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다니까.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 건설 전문 애널리스트도 이런 차트 만드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이건 그다음에 중간에는 연봉이에요. 연봉. 요거는 월봉이고요. 다 물가지수로 환산한 거예요. 요건 연봉이고요. 요거는 1986년부터 연간 수익률. 요거는 월봉 수익률이에요. 요거는 연율 이것도 연율이네. 1.83 연율이에요. 요거는 그 대신 요거는 월봉을 연간으로 박스 처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연봉이에요. 자, 이걸 확대해 봅니다. 요 부분만 확대할게요. 자, 홍남기 나와라. 짠, 나왔어요. 자, 보세요. 2008년 9월에 물가 지수로 환산한 지수가 1231포인트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로그 차트예요.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한 게 지금 봉이 되게 크죠? 왜냐면 한 달 반치가 반영이 된 거라니까. 거기다가 물가는 또 빠졌어. 전월비로는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가 1224예요. 몇 포인트 차이에요? 7포인트죠. 7포인트.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엑셀로 방금 전에 엑셀로 계산한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제가 엑셀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어쨌든 그 0.57, 57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면 단다니까. 닿다가 살짝 넘었다 꺾일지 가다 말다 꺾일지 모르겠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이때 방송했잖아. 이때 신문에 낸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약간 한 두세 달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6월달 치가 한 달 반이 그 반영이 되면서 급등한 거로 나오고 물가는 빠졌으니까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전체 지수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봉이 커진 거예요. 근데 0.57% 남았어요. 한 게 1%라고 칩시다. 1%. 1%는요. 월간으로는 1%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이번 달 지수가 어쩌면 닿을지 아니면 8월달에 닿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경고했던 게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기술적 분석가야 진짜. 펀더멘탈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 가계부채가 어떻고 입주 물량이 어떻고 뭐 경기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러니까 위험하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08년 9월 서프라임 터지기 바로 직전에 상투 거기에 근접해서 위험하다. 그때 음마가 40% 빠졌고 신축이었던 1년차 도곡 렉슬이 42% 빠졌고 한보가 44% 빠졌고 목동 아파트가 46% 빠졌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무섭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홍남기 웃기냐?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도.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지수를 제가 일단 지수 설명드렸어요. 지표를 같이 볼게요. 왜냐면 한은에서도 요 지수 있잖아. 2008년 9월 지금 이걸 갖고 나왔단 말이야. 실질 매매 지수 해가지고 FVI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 국회에다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금융 취약성 지수 그래가지고 그 IMF 때의 금융 취약성 여러 가지 지표 그 59가지를 넣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지표가 59가지인데 그 중에 그 지수 매매가는 감정원에서 나온 그 매매가 지수예요. IMF 터질 때의 고점을 100으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카드 사태 2002년도 2008년도 서프라임 고점 그때 고점이 높았는데 지금도 이게 1월달 것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3월달 것까지 발표했어요. 1분기. 근데 지금은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는 대충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이 기울기로 오른다 그러면 이 파란 거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근접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주열도 경고하는 게 이렇고 제가 이 직전 방송에서 이번 8월달 금리 올릴 것 같다는 주장을 막 폈잖아요. 그때는 속보가 막 나왔을 때야. 근데 지금 보니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8월 올리는 걸 굳히게 됐더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엇 되게 빠른 것 같아. 눈치가. 언론부터 더 빨랐어. 제가 방송하는 건요. 녹화하고 올리는데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12시에 녹화하면요. 한 2시 정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전에 녹화했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두세 건을 한 번에 연달아 찍고 나중에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제가 예약으로 올려놓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세요. 어쨌든 방금 전에 올린 8월 인상론 있잖아요. 이제 확실하다 이런 거. 그때는 솔직히 안 확실했어요. 기사 한두 개만 갖고서 내가 추론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주열 그 발언 문구만 보고서. 근데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뒤에 나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전부 8월달 올리는 걸로 나왔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난 진짜 엘리엇한테 진짜 반했다니까 내가. 진짜 가끔가다 신기가 있는데 등신기가 있는 건지. 자, 이거 넘어갑니다. 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차트. 요거는 뭐냐면요. Affordability Index.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여기도 포함되는 게 감정원 월간 서울 아파트 지수예요. 보시면 2008년 9월 달에 분기별 데이터인데 165였어. 그런데 1분기에 요번에 발표한 게 166.2야. 조금 넘었어. 근데 이건 3월달 것까지야. 왜냐면 분기 단위 발표하는 건요. 한 2, 3개월씩 늦게 발표해요. 그러니까 6월달 지표는 9월달에 발표한다고. 그럼 우리는 한 10월 다 돼서 알게 돼요. 그럼 얘가 더 올라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2008년 고점이랑 지금 고점이랑 지수가 비슷한데 물가로 환산하고 로그 차트 홍남기 웃기냐 이거. 앞으로 제가 홍남기 웃기냐 그 차트 알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끼리 약속해요. 찌찌뽕. 또 누가 뽕이래 또. 자, 165 이거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봤죠? 어제 아침에도 봤죠? 내일 아침에도 볼 거죠? 그 쐐기형 이게 지금 8월 달에 수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7월 8월 달에 약간 벗어날 수 있어. 위든 아래든 지금 6월 달은 위로 살짝 벗어났고 7월 달은 아래도 살짝 벗어났는데 이거는
그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 신고 되는 중이니까 2달치는 잠정치예요. 어쨌든 좁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될지 진짜 위를 뚫지 아래를 모르는데 홍당기나 이주열 말로는 아래로 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가야. 쇠기형 모델, 엔딩 다이어그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쇠기형은 모이는 거니까 끝나려고 끝내는 그 쇠기형이란 뜻이에요. 다이어그널이 그 그냥 쇠기형이란 뜻이거든요. 쇠기 이렇게 모이는 거, 삼각형 꼭지 모이는 거, 그게 8월달에 모여요. 그러니까 7월달에 또 좁혀지고 8월달은 모이고 아예. 자, 요거를 그 처음 보시는 분 무슨 건지 궁금하신 분은요, 내일 아침에 구독 신청하시고 내일 아침 오전에 제가 그 항상 실거래가 지수 업데이트하면서 이건 그 국토부 데이터 가지고 방송하는 거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서 보시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홍남기 귀엽네.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홍남기 예언했던 상투, 한 달 반 전에 예언했던 상투, 그게 오늘부로 1% 미만으로 지금 다가왔어요. 이래도 안 웃기냐? 마치는 게 좋겠죠? 예,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돼.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엘리트 래퍼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고, 엘리어 TV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덕담도 좀 해주시고, 엘리어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진짜 이렇게 착한 엘리어 분석가가 어디 있어. 그냥 자기 희생도 많어.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